한국 문화의 지배 예술 감독이자 무용 평론가인 진옥섭. 그는 전통 예술과 대중들 사이에 멀고 먼 거리를 과감히 좁혀 우리 전통 예술도 얼마든지 흥행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또한 전국 초야에 묻힌 명인들을 발굴해 그들의 애절한 삶과 예술혼을 공연과 책으로 널리 알리기도 했는데요. 바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전통 예술이 어떻게 우리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지 진옥섭 감독을 따라 신명나는 여행을 떠나봅니다. 지금 한국문화의 집 예술 감독이세요? 예. 한국문화의 집은 어떤 곳인지 그것부터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예,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인데요. 저는 거기에서 전통 예인들 또 국악인들을 모아서 이제 공연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통 공연 흥행사라는 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흥행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흥행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 사람들은 공연을 보거나 이런 것을 할 때 공짜로 보면 끝까지 안 봅니다. 그런데 돈을 내면 끝까지 보는 그 기묘한 버릇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통도 돈을 내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제 전통이 국가의 시책으로 뭐 길거리에서도 많이 하고 마당에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은 힐깃 보고 간다는 이야기죠. 예.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도 그냥 막 그 황사 먼지가 지나가는 그 마당에 놓고 뭐 지나다니면서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보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 팀이 어떤 팀인지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다 일별 힐깃 보고 지나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작정을 하고 극장에 간다라고 하면 전통 속에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지 않을까. 그것이 유료화해서 한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전통에 대해서는 굳이 돈 낼 이유가 없었는데 바깥에서 하는 것을 돈을 안 내고도 볼 수 있는 것을 극장 안에서 할 때는 돈을 내고 봐야 되니 뭔가 묘안이 필요했고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오실까 이런 생각들을 해서 많은 그 강구를 하다 보니 예. 손님분들이 좀 오시게 되었고 전통의 또 즐거움이 그분들을 다시 오게 만들어서 조금 그런 턱없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시네. 네, 한국문화의 집 예술 감독이자 전통춤 전문가로 활약해온 진옥섭 감독님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숫자 프로필을 준비했거든요. 숫자 프로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1993. 네, 연극을 하던 진옥섭 감독님이 본격적으로 전통춤과 인연을 맺은 때가 바로 1993년이라고 합니다. 이때 월간 객석의 무용평론상을 수상하시면서 무용평론가로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두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600. 서울 정도 600주년 기념 공연에서 서울 제수굿 12거리라는 이름의 공연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때 최고의 무녀들을 만나면서 우리 굿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2005. 2005, 진옥섭 감독님이 기획한 무용 공연인 전무후무란 이름의 공연을 선보인 해가 바로 이때인데요. 제8회 서울 세계무용축제 특별 공연으로 기획한 이 무대는 평균 나이가 80세의 춤꾼들이 무대에 섰고요. 예술의 전당을 찾는 전 세계 공연 기획자의 심금을 울려서 해외 공연이 쇄도하기도 한 명작 중의 명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숫자 보여주세요. 18. 네, 18인데요. 진옥섭 감독님은 전국으로 초야에 묻힌 명인들을 찾아 무대에 올리시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내셨습니다. 노름마치란 이름의 책인데요. 이 책에 실린 분이 총 18분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통 예술도 얼마든지 인기를 끌 수 있다는 흥행의 보증수표이신 진옥섭 감독님의 숫자 프로필 만나봤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야, 이 발레나 또 뮤지컬처럼 전통 춤도 장기 공연이 가능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장기 공연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통 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우선은 출연자들이 네. 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8명의
춤꾼이 오면 분장실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서로 다 경쟁자들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이 섭외하는 것은 몹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섭외해서 그 사람들이 출연하기로 하면 그때부터는 K1이나 프라이드처럼 이건 정말 서로 이렇게 이 혈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춤꾼들에게는 그것이 부담이겠지만은 보는 관객들에게는 그 어떤 그 즉흥의 순간들이 펼쳐지는 환상적인 무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섭외를 하다가 그 공연의 섭외는 조금 쉬웠다. 그럼 제가 뭔가 조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불편해서 평소에 잘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했었을 때 참 낯선 새로움이 이 전통이란 이름 속에서 생겨나는 참 이렇게 그런 뭐랄까 실전 무용의 그런 판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것이 반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예. 2002년이었나요? 네. 2002년 남무 춤추는 처용아비 맞습니까? 예. 남무 춤추는 처용아비 공연은 아버지 장례식에서 기획을 하셨다고요. 늘 지방을 다니면 뭘 한다고 다니는 취직도 못한 철없는 장남을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그러고 다녔는데 그 와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건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죄송함도 있고 이러는데 이 슬프죠, 참으로. 그런데 사람의 그 슬픔이라는 것이 이 집중력이 조금 부족해요. 한 3일장 하는 내내 슬퍼야 될 텐데 그 와중에도 웃음도 나오게 되고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별 문상객들이 다 와서 이쪽에는 그 무당이 앉아 있고 이쪽에는 목사님이 앉아 있고 이렇게 한 상에서도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다 보니까 주로 이제 문상은 남자분들이 많이 나잖아요. 남자 춤꾼들이 와서 계속 문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오묘한 생각이 지나가더라고요. 그 슬픔 와중에 저 남자들만 모아서 춤판을 하면 선생님하고 이런 사이인데 출연료를 많이 안 줘도 공연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상하고 온 뒤에 형 있잖아요. 남자들끼리만 출연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남자 춤판을 만들게 됐는데 제목을 춤추는 처용아비들이라고 붙이게 된 게 처용이 옛 설화에 나오는 남자인데 그 뒤에 꼭 아비란 말을 붙이고 싶었던 게 예전에 그 장날이 되면은 그 자전거 타고 가서 이 막걸리 한 잔씩 먹고 이렇게 놀던 그 아비의 모습, 아비를 떠나보내면서 그런 아비들의 모습이 살아나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로 남무 춤추는 처용아비들을 해서 또 그게 다행히 잘 돼서 이렇게. 그래서 남무군요. 예. 네. 여무는 없습니까? 아니 그러고 났더니 네.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여자 춤꾼들이 그러셔서 그래서 또 여자분들만 이렇게 모았어요. 그리고 또 뒤에 춤추는 처용아비들처럼 한 구절을 해야 될 터인데 이분들에게 어떤 말을 붙일까? 참 어떤 분은 예기, 기생으로, 어떤 분은 무용가로, 어떤 분은 스님으로, 어떤 분은 무당으로 그렇게 일생을 춤추신 분들 저분의 표현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여무, 허공에 그린 세월 이렇게 해서 사실 춤판이라고 하는 게 그 밤에 참 그 밤만을 위한 참 허망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것이 끝나고 극장에 불이 꺼지면 참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어떤 그 허물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저 여자 춤꾼들의 일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그런 제목을 했고 다행히 또 그것도 잘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손만 닿으면 그냥 흥행이 성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005년 이제 남무 여무 있었으면은 남녀를 섞어서 전무후무 네, 전무후무 가장 완전한 춤이라는 이름의 공연도 이게 또 대박이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남자 춤꾼들을 하고 여자 춤꾼들을 해서 시리즈가 되네.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통합 타이틀 매치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더 나이가 더 드신 분들로 해서 완전할 전자의 춤 무자, 오기름 후자의 춤 무자. 그래서 완전한 춤이다라는 뜻으로 했고 또 우리가 흔히 쓰는 전무후무. 다시는 앞에도 이런 일이 없었지만 훗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해서 출연자 6분을 모셨는데 그분들 나이가 평균 80이셨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분들 전체의 나이를 이렇게 모으면 한 왕조의 역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서울 세계무용축제 시댄스라고 부르는 아주 국제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 많은 그 해외 기획자들이 왔는데 그 공연을 보고 너무 감동해서 전 세계에서 불렀는데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갈 수가 없어서 우아하게 프랑스만 한번 갔다 왔었습니다. 아이고 예. 힘들게 다녀오셨네 그래도. 만약에 그분들이 조금만 1, 2년만 더 젊으셨으면 세계 순회를 했을 것이고 아마 세계 춤 역사의 한 장을 바꿨을 터인데 아쉽기 참 그지없는 순간이었었습니다. 예. 네. 진옥석 감독님은 또 공연 연출만 하신 게 아니라요. 춤을 알려주는 춤 선생님 역할도 하셨는데요. 영화 왕의 남자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또 전통춤이 많이 나오는데 직접 춤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아, 춤을 가르쳤다기보다도 이제 연기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한두 동작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 짧지만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막 전개하겠다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이준익 감독이 예, 상당히 그 전통에 대해서 많이 그 보고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제 공연을 봤는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참 그분 말씀 재밌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하고더니 아우 진옥섭 씨 딱 그러더니 예 그랬더니 그 이 팔리면 상품 안 팔리면 작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 참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의 말에 그리고 대본을 봤더니 야 이거 참 멋진 대본이구나 재미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춤을 잘 춰서가 아니라 그런 장면에는 이런 동작들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뭐 이래서 이제 그때 배우들에게 이제 이렇게 조금 몇 동작들을 가르쳐 줬는데 이제 그 점은 사실은 선무당이라야 사람을 잡는 것처럼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가르칠 수 있지. 만약에 제대로 했으면 또 한 동작도 용인하지 못하니까 그거 가르치다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그쯤 하면 되겠습니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예, 저 같은 아마추어의 장점이니까. 동작을 할 때 이 장단의 길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갑자기 악사석을 향해서 모데라토 99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장단을 하기 위해서 불림이라고 제가 소리를 하게 됩니다. 낙양동천 이화정 그러면 장단이 낙양동천 이화정 하고 그 길이를 치게 되는 거죠. 참 춤이 안 되니까 계속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한두 동작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양동천 이화정 아 예전에는 진옥석 감독님도 또 이제 이렇게 주인공으로 무대에 서실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강연을 또 많이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수원에서 네. 감독님의 강연이 열렸었는데요. 저희가 그 현장에 동행을 해봤습니다. 화면에 담아왔거든요. 화면 보고 와서 얘기 나누시죠. 네. 경기도 수원의 인재개발원. 전국 팔도를 다니며 강연하랴 공연하랴 바쁜 진옥섭 감독이 이곳에 나타났다. 경기도 공무원들을 상대로 우리 전통 예술의 멋과 흥을 알리는 것이 오늘의 미션. 진지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역시나 못 말리는 입담에 객석에서는 쉴 새 없이 웃음꽃이 터진다.
전통이 무엇인지 또 맥을 잇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전통을 다가갈 수 있도록 마음은 문을 열도록 해주신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진옥서 선생님 강의 매우 유익했고요. 앞으로도 전통 공연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좀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옥섭 감독은 자신의 일터인 한국 문화의 집으로 돌아가 있다. 우리 전통 문화를 배우는 것은 물론 전통 공연도 감상할 수 있다는데 진옥섭 감독은 이곳에 예술 감독으로 일하고 있으며 수많은 화제작들을 탄생시켰다. 이 좁은 공간에서 막 몸을 부딪혀가면서 고민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앞으로의 구상들이 나오고 공연자들을 보기 전에 여기서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만나서 일들을 진행을 하고 200석 규모의 공연장에서는 평일에도 공연이 열린다. 공연 3시간 전 무대에서는 리허설이 한창이다. 오늘 무대에 오르는 작품은 진옥섭 감독이 기획한 한국 무용 시리즈인 지무. 논어에 나오는 8864명이 춤추는 그 8일이라는 이름에서 해서 젊은 춤꾼들과 한 7, 8년을 이제 공연을 했었고 그분들과 함께 지무를 해서 이제 좀 더 깊은 세계를 꿈꾸는 그런 판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예술을 발굴해 그들만의 것이 아닌 우리들의 것으로 친근하게 탈바꿈시킨 진옥섭. 도살풀이에서는 그와 함께라면 그 무게 예술인들도 언제나 든든하다. 감독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서민적으로 좀 약간 유쾌하고 장난스럽기도 하고 재능 이런 거를 딱 포인트를 보시고 이렇게 무대에 올려주시고 이래서 저도 한 10년 전부터 이 무대 서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또 지무까지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감독님이십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다. 우리나라 전통 춤꾼들이 4인 1조로 번갈아가며 무대에 오르는 지무. 전통 무용계의 관행이었던 유파의 경계를 허물고 오로지 춤꾼으로 몰입할 수 있는 시간. 관객들 앞에서 춤꾼들은 온몸으로 각축을 벌이며 저마다의 기량을 뽐낸다. 무대가 정말 신나고 재밌었고 장고춤이랑 마지막 무대 벚꽃춤이 정말 흥겹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각각의 춤꾼들의 각기 다른 유파별 색깔들을 볼 수 있고 또 흥겨운 춤, 또 가슴 절절한 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관객들은 사인을 받느라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전통 예술의 인기가 이렇게도 높을 수 있다니. 진옥섭 감독은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에 안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정말 무대 위에서 관객과 축제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도 관객과 교감하고 서로가 인연이 맺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이 전통의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중을 기다리지 않고 대중을 찾아가 한바탕 축제를 만드는 예술감독 진옥섭. 어느새 그의 이름은 믿고 보는 흥행의 보증수표가 됐다. 전통을 어렵게 지켜온 이들과 대중들 사이 한복판. 그곳에 진옥섭이 있다. 아, 잘 봤습니다. 네. 네 명의 춤꾼들이 출연하는 지무. 참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문화의 집의 그 대표 공연이라고도 얘기하더군요. 예, 이제 그 뭐 춤판 말고도 뭐 음악 또 소리 많은 공연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지무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또 사람들이 또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시리즈로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표 공연인 셈이 됐죠. 예. 진옥섭 감독에게 춤이란 뭘까요? 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특히 전통춤 같은 경우는 막 발레처럼 뭐 신발을 따로 신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통춤은 누구나 손만 올리면 갈 수 있다. 그래서 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춤, 조상들이
후손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지어놓은 보약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추는 순간 안심, 등심, 아롱사태, 호박살 다 빠지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찾는 모든 부위가. 새로운 길, 그게 춤이지 않는가. 야, 춤은 자기를 찾는 새로운 길이다. 네. 예. 참 이 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또는 춤에 전혀 문외한이신 분들, 네. 저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에게 오늘 참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진옥섭 감독의 전통 예술에 대한 그 남다른 열정을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우리의 삶을 무대 위로 많이 끌어올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더 멋진 활동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박수 크게 보내주십시오.